짠! 네. 자, 이제 8번으로 넘어왔어요. 아까 우리 7번 조금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었죠? 8번도요, 좀 독특한 형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별표 쳐 놓으시고요. 이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그래도 앞에 7번보다는 조금 많이 접한 적이 있는 문장일 거예요. 그죠? 한번 봅시다. 그는 새 컴퓨터 하나를 샀는데, 그죠? 그는 샀어요. 뭐 어쨌다고? 그는 샀어요. 절이 하나가 나왔어요. 컴마가 있고. 그것은 그가 충분한 돈이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또 그것은 의미한다. 그래서 또 절이 또 나왔어. 이거 같은 경우도 그는 샀어요. and 그리고 그것은 의미해요. 이런 식으로 가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중문으로 뭐가 어쨌다, and 뭐가 어쨌다 이 부분을요 이렇게 관계대명사 이용해서 쓸 수가 있다고.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이때 말한 그것이 뭔지를 한번 잘 보셔야 돼. 그것은 뭘까요? 물론 영어로 하면 it이겠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가리키는 말은 뭐예요? 그것이 그가 충분한 돈이 있었다는 걸 의미한다 그랬거든. 그것이 뭐예요? 컴퓨터야? 그거 아니지, 그죠? 그것은 뭘 가리킨다? 그가 새 컴퓨터를 샀다라는 사실이죠. 이 앞에 나오는 이 전체 사실을 받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문장 절 전체를 통으로 받는 그것이란 뜻을 표현할 때 우리가 또 and it 이렇게 말고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또 쓸 수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또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말로 뭐 할 경우, 이거는 사실 스피킹으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스피킹, 라이팅용으로 많이 알아두시고 실력이 조금 딸리시는 분들은 리딩에서라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는 새 컴퓨터를 하나 샀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He bought. 어렵지 않죠? 그죠? 뭐를 샀어요? A new computer. 시작. He bought a new computer. 그래서 이제 뭐 말이 끝났어. 그래서 컴마 찍었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그렇게 했으면 여기다가 and it means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이거를 아까 했듯이 이 it이 가리키는 말이 뭐다? 이 전체죠. 그래서 이 전체를요 전부 다 선행사로 보는 거야. 이 전체를 꾸며주겠다는 얘기야. 그가 컴퓨터를 하나 샀어. 그 사실이 무슨 사실인데? 그게 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관계대명사로 받아서 이걸 꾸며주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얘를 받는 말은 뭘로 가겠어요? 이거는 그가 컴퓨터를 샀다는 사실이니까 사람은 아니잖아. 그죠? 그렇다고 사물이라고 보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그가 컴퓨터를 샀다라는 사실은 사람보다는 사물에 좀 가깝겠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which means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 which가 가리키는 말은 뭐다? 이 앞에 나온 문장 전체를 가리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which 그리고 이 which는 이 전체를 가리켜. 그래서 이 전체 사실이 주어가 되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의미합니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법적으로는요, 사실은 뭐가 어쨌다고가 또 이 앞에 있는 전체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또 독특한 형식인데 이때 which means가 and it means랑 또 같아진다. 그죠? 그러니까 and라는 말을 얘가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 왜? 절하고 절을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절과 절, he bought 하고요. which means란 두 개의 절이 있죠. 이 사이에는 반드시 접속사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and를 쓰든지 아니면 which라는 관계대명사를 쓰든지 해서 이렇게 접속하는 기능을 보여준다 하는 걸로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뭐 관계대명사의 뭐 계속적 용법 막 이런 식으로 문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알 필요는 뭐 있어요? 계속적 용법이 한정적 용법인 거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자주 접하다 보면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는 게 아마 좀 편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which means를 and it means로 쓸 수도 있겠다. 그죠? 이때 which는 뭘 가리키는 말이다? 이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가 그 컴퓨터를 샀다라는 것이 어쨌다고 의미합니다. 이렇게 가요. 그렇죠? He bought a new computer. 근데 그것이 이런 느낌으로 which means 이렇게 간다. 뭐를 의미하나요? 그가 돈이 많았다는 거, 충분했다는 거, 그죠? 그가 돈이 있었다. 그가 돈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또 주어 동사 또 나오니까 또 대시 와야 되는 거죠. Which means that.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어쨌다고?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He had. 뭘 갖고 있었어요? Enough money.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 완성이 되는데요. 이 which의 독특한 이런 우리 문법적으로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는 이거를
관계대명사 which의 뭐 계속적 용법 이렇게 배웠는데요. 조금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한번 which의 계속적 용법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아시겠죠? 자, 한번 읽어보고 또 넘어갑시다. 시작. He bought a new computer. 이 전체를 덩어리로 봐서 근데 그게 뭐? Which means. 근데 그게 의미해요. 뭐를 의미해요? That he had enough money. 되셨나요? 자, 이게 돈 없다고 맨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가서 새 컴퓨터 사갖고 온 거야. 그러지? 내가 돈 빌려줬는데 나 돈 없어 미안해 못 갚아서 미안해 이러놓고서 가서 새 컴퓨터 폭 사오면 기분 참 그렇겠죠, 그죠? 네. 이런 거는 그냥 친구라고 할 수도 없겠지, 그지? 자, 아무튼 이런 유형이 있으니까요.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주 등장해요.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들 하나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우리가 관계대명사 which 그러면 앞에 선행사를 뭐로 본다? 앞에 선행사는 사물이다라고 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which가 과연 지금 이 문장 전체를 받는 which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컴퓨터를 받는 which라고 볼 수는 없나요? 이런 아마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나요? 앞에 전체를 받는 which인지 아니면 앞에 나오는 컴퓨터를 꾸며주기 위한 which인지를 어떻게 하나요? 요 컴마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때 컴마를 꼭 찍어줘야 돼요. 컴마를 안 찍으면 그 적어도 리딩이나 라이팅처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틀린 거죠. 그래서 컴마를 찍어준다. 그리고 말할 때도요. He bought a new computer, which means 하고서 좀 쉬어준다고. 좀 쉬어줘요. 그래서 이 컴마 때문에 이 which가 컴퓨터를 직접 가리키는 건 아니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말을 할 때는요. 사실은 말을 할 때는 이 컴마가 보이지가 않잖아. 그래서 컴마로 구분한다 하는 거는 사실은 it does not make sense because we can't hear of it. 우리가 그걸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컴마를 뭐 어떻게 얘기할 거야? 한참 쉬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 그죠? 한참 쉬면 he bought a new computer 한참 쉬어놓고 which means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주로 이 컴퓨터가 아니라 전체 문장을 받는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죠. which가 컴퓨터를 가리키는 말이면 의미하는 컴퓨터 이렇게 걸리잖아. 그러면 이상하잖아. 컴퓨터가 뭘 의미해? 그죠?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다? 그가 컴퓨터를 샀다라는 사실에서 찾는 거지 컴퓨터에서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추론을 통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8번까지 해봤어요.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요거는요, 우리가 7번, 8번과 다르게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그런 건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which가 앞에 나온 그 절 자체를 받는 걸 우리가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일반적인 which의 용법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비교를 좀 해볼 겸 해서 9번 문제로 지금 넣어놨는데요.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의 용법이에요. 자, 상쾌한 공기로 가득 찬 그 방은 환상적이었습니다. 뭐가? 한마디로 뭐가? 그 방은. 이제는 여러분 이런 건 다 아시겠죠, 그죠? 한마디로 그 방은, the room. 했죠? 어떤 방? 그래야지, 그죠? 갑자기 제가 나타나서, 야, 그 방 좋지? 그랬을 때, 무슨 방? 그래야죠, 그죠? 무슨 방? 가득 찬 그 방이죠.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가득 찬 그러면 뭐예요? 그냥 full 써도 되겠지, 그죠? 형용사로도 꾸며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한마디로 꾸며주는 게 아니라 뭐가 어쨌다고 꾸며주는 거니까, 가득 찼다. 그러면 뭐예요? 이건 형용사, 가득 찼다. 동사가 있어야잖아. is가 되겠네, 그죠? 옛날이네, 그죠? 환상적이었다고 했으니까 과거니까 was로 봅시다. 가득 찼었다. 그 얘기는 was full이죠. 그 앞에다 뭘 붙이면 돼? That was full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죠? that보다는 좀 정확하게 which를 써서 the room which was full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여기 which was를 묶어갖고 생략할 수 있다는 거 또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그죠? The room which was full, 그죠? 가득 찼었던 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The room full 그냥 이렇게 가면 시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관계대명사를 쓰면 뭐가 장점이 있다? 시제를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다, 그죠? 지금 차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차 있었던 방이죠, 그죠? 그냥 the room full 이렇게 바로 가면 가득 찬 방,
지금 차 있다라는 뜻이랑 시제가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the room which was full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거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득 차 있다, 뭐뭐로 가득 차 있다는 수거로 두 가지 좀 외워두세요. be filled with, 그 다음에 be full of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filled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원래 동사가 feel이에요. feel. 느끼다의 feel 이건 장음이고 이건 그냥 feel. 우리가 리필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리필. 커피 리필 해주세요 그러는데 필 하면 안 돼. 그럼 그 깎아내다라는 뜻이고요. refill. 그죠? 이거는 가득 채우다. 그죠? 풀하게 만들다라는 동사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fill, filled, filled 해서 이거는 규칙 변화예요. 그래서 be filled with는요.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 뭔가를 가지고서 뭔가를 가지고서 채워져 있는 이란 뜻이야. 누군가 채운 걸 당한 거니까, 그지?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 그거를 억지로 채웠다는 얘기야. 그래서 뭔가로 가득 채워진이란 뜻으로 be filled with를 기억해 두시면 된다고. 그냥 가득 찬이라고 하지 마시고 가득 채워진. 아시겠죠? 원래는 비어 있었는데 남이 와서 꽉 채운 거지. 그 다음에 be full이란 말은 뭐예요? 이거는 채워졌다란 말이 아니라 full은 그냥 가득 차 있는 상태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방이 공기로 가득 차 있잖아. 그죠? 이 방은 공기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죠? 공간은. 누군가가 이 안에다 공기를 막 밀어넣은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this room is full of air.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This room is filled with air. 이렇게 가면 마치 누군가 그 안에 공기를 주입한 것처럼 이렇게 그죠?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느낌의 차이를 조금 이해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방 안에 누가 일부러 막 그 공기를 막 집어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래 가득 차 있는 거. 그래서 full을 쓴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곰돌이 인형 같은 거 있잖아. 그 인형 배를 딱 걸러가지고 안에 탁 보면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솜으로 가득 차 있지. 그죠? 근데 솜으로 가득 차 있는 거는 원래 그 인형이 솜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거기다 채우는 거죠. 그때는 field를 쓸 수 있다면.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the bear doll is filled of cotton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the room which was full 이렇게 여기서 쓴 거고요. 그다음에 뭐로 가득 차 있나요? of fresh air. 그죠? 그래서 신선한 바람, 상쾌한 바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be full of라는 수거 꼭 외워두세요. 됐죠? 그 다음에 이 방은 어쨌다고? equal. 여기서 진짜, 이 주어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주어가 굉장히 길었죠. 뭐예요? 환상적이었다. 그래서 was fantastic 또는 fascinating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우리 그 fascinate라는 단어가요.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을 나타내는 단어는 거의 다 뭐라 그랬어요? 타동사라 그랬지, 그죠? 남을 그렇게 만들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fascinate란 말은 사람을 fascinate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그 아주 황홀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ing를 붙이면 무슨 의미가 돼요? 남을 황홀하게 만드는 이란 뜻이 되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황홀한 애지, 그죠? 대단한 애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장면을 보고서 내가 와 정말 멋있다라고 황홀함을 느껴. 이거는 뭐야? 그거에 의해서 나는 fascinate를 당한 거죠. 그래서 I was fascinated. 이해되죠? 나는 fascinate 당한 거라고. by the room, 그 방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fascinate라는 단어도 좀 알아두시고 사람의 기분,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전부 다 뭐뭐 하게 하다, 뭐뭐 시키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장까지 해봤는데요. 이때는 이 which가요, 사실은 뭐 그냥 룸을 앞에 있는 룸을 단순히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의 위치가 되겠고, 가득 찼었다라는 뜻, was full 앞에다가 which를 붙여서 가득 찼었던이라는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가장 일반적인 주격 관계대명사의 용법이었어요. 그래서 9번 어렵지 않게 아마 푸실 수 있었을 거고요. 10번 이제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또 좀 쉴까요? 우리 이제 10번인데 이 10번은요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예습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이 문제가 바로 아까 별표 2700 몇 개였지? 2768만 개? 쳤던 그 문제랑 똑같은 거구나 하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10번. 나는 어제 100여 명과 악수를 해야 했어요. 했는데 하고 넘어가서 그들 중 대부분은 나에게 낯설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나는 어쨌든 얘기야. 주어 어쨌어요? 악수를 해야 했다. 그죠? 뭐가 어쨌다고? 난 악수해야 됐어요. 나왔지? 그 다음에
그들 중 대부분은 또 주어가 또 있어. 뭐였어? 낯설었다. 그래서 또 주어 서술어가 또 있어요. 뭐 어쨌다고 두 개가 나란히 있다. 따라서 이거는 나는 악수를 해야 했어요. and 그죠?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낯설었어요. 이렇게 그 and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뭐 갖고 한다 그랬어요?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해보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한번 더 해보는 거라고. 그죠? 뭐 7번 해놓고 나서 내가 나중에 또 문제 하나 더 풀어보자고 얘기했었죠. 그거예요. 자, 한마디로 나는 뭐예요? 뭐뭐 해야 했다. 뭘 해야 됐어요? 악수. 악수가 영어로 뭐죠? 손을 잡고 흔드는 거지. 나는 흔들어야 됐었습니다. 시작. I had to shake. I had to shake. 과거에 뭐뭐 해야 했다는요. must라든지 should라든지 ought to 같은 거 못 써요. 무조건 had to예요. 왜? must 과거형 있어요? 없지. must는 과거형이 없어. should는 shall의 과거형이지. 이미 얘가 과거형으로 바뀌어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가정법과 관련되어서 현재로 많이 이해를 하죠. 지금 뭐뭐 해야 한다로 이해하지. 과거가 없다고. 그래서 뭐뭐 해야 했다라는 표현은요. 무조건 had to예요. 이 얘기도 앞에서 한번 제가 했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무조건 had to야. 그 다음 미래에 뭐뭐 해야 할 것이다. 그죠? must에다가 will을 또 쓸 수 없지. 왜? 둘 다 조동사잖아. 그 다음에 will에다가 should를 또 쓸 수 없죠. 왜? 둘 다 조동사잖아. 그래서 미래에 해야 할 거예요. 이런 표현은 또 마찬가지로 will have to만 쓴다. 그래서 과거에 뭐뭐 해야 했다는 무조건 had to로 외워두세요. 나 가야 됐었어. I had to go. 됐죠? 나 먹어야 됐었다. 아우 힘들었어. I had to eat. 그죠? 야, 나 내일은 아마 공부해야 될 걸, 공부해야만 할 걸, 공부해야만 할 거야. 미래에 해야 한다. 뭐예요? I will have to study. I will have to study. 따라해보세요. I will have to study. I'll have to study. I'll have to see my doctor. 나 내일은 아마 의사 선생님 만나야 될 거야. I'll have to see my doctor. 됐죠? 나는 집에 있어야 될 걸. I'll have to stay at home. I will have to stay home. 그죠? At home 해도 되고 home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과거와 미래는 이렇게 꼭 have to를 이용하는 훈련도 해두시면 되겠고요. I had to shake. 그죠? 뭘 흔들어요? 손을 흔들어야지. 손 하나일까? 여러 개일까? 여러 개죠. 시작. I had to shake hands. 내 손, 제 손 하나씩. 그죠? 그래서 hands예요. 누구랑 흔들어요? 100여 명, 그죠? 100여 명과 함께 흔들어야 되니까 with about 100 people, 그죠? 이때 about도 관하여가 아니라 뭐예요? 대략, 그죠? 대략 100여 명과 악수를 해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봅시다. 시작. I had to shake hands with about 100 people.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았지? 어제가 빠졌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yesterday까지 넣어줬어요. 물론 이 yesterday는요, 맨 앞으로 보내는 게 더 낫겠죠, 사실은. 그죠? Yesterday, I had to shake hands with about 100 people. 됐죠? 자, 이렇게 보내는 게 좋긴 좋아요. Anyway, 그래도 여기다 써놨어. 됐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래서 and, 그죠? 그들 중 대부분 그랬으니까 대부분은 뭐야? And most of them.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100여 명이라는 사람을 얘기했죠. 100여 명인데 어떤 100여 명이야? 그 100여 명의 대부분이 낯설었지. 뭐가 어쨌다고? 그 100여 명의 대부분. 이게 주어라고. 그리고 또 주어 동사대로 또 그대로 써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 100여 명의 대부분 그럼 뭐예요? Most of whom 이렇게 간다 말이에요. 이 whom은 누굴 가리킨다? 앞에 나와 있는 100여 명을 가리킨다. 앞에 있는 걸 그대로 받아서 가는 거지. 그죠? 이해되죠? Some of whom이나 most of whom이나 뭐지? Most of whom은 그들 중에 대부분이고 some of whom은 그들 중에 몇몇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주어란 말이야. 그들 중에 대부분 한마디로 말하면 대부분이지. 그죠? Most. 됐죠? 누구의 대부분? of them인데 them이 아니라 whom을 써줘서 연결 기능을 갖게 해준다. 그죠? 그래서 most of whom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who는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 여러 명들 중에 대부분도 여러 명이겠죠. 그래서 낯설었다에 were unfamiliar 해서 여기에 were가 온다. 이런 거 토익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말로 할 필요는 사실 거의 없어요. 뭐하러 그래? 그냥 and로 하면 되지.
글 쓸 때도 사실 뭐, 그죠? 근데 이게 제가 강의하는 이유는 토익이라든지 탭스 같은데 또 수능 같은 데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토익 강의 거기에서 이 부분의 문제로 아마 이런 많이 또 풀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토익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려 주시면 올해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 정도면 제가 아마 토익 강의도 아마 좀 멋있게 올려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나는 악수해야 됐었어요. 누구랑? 한 100여 명의 사람들 하고요. 어제 언제? 어제. 그런데 most of whom 했을 때 이 whom은 앞에 yesterday가 있다 그랬고 얘를 받으면 안 돼. 사람이잖아. 그거 추론해야죠. 그죠? 사람이니까 people을 가리키겠구나. 그지? most of people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most of people 그죠? 그 사람들의 대부분 most of whom 하면서 most of whom이 이게 전체 주어인 거 아시겠죠? 그죠? 이 주어야 뭐 어쨌다고? 그들 중에 대부분이 주어 쓴 거라고 사실은 똑같아요. 주어 쓴 거야. 그 다음에 어쨌다고? were unfamiliar. 그 다음에 누구한테? to me, 나한테.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거다.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를 yesterday 다음에요. most of whom이 아니라 그리고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그죠? and, 그죠? 뭐가? most of them. 완벽하게 쓰는 거지, 이거. most of them were unfamiliar to me. 이런 식으로 가셔도 좋긴 좋다. 됐죠? 근데 우리는 이걸 배운 거야, 오늘. 되셨나요? 자,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시작. I had to shake hands with about 100 people yesterday.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and most of them 해도 되지만 뭐요? most of whom 뭐였다고? were unfamiliar. 누구한테? to me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시작. I had to shake hands with about 100 people yesterday. most of whom were unfamiliar to me. 되잖아요? and 또 쓰고 and most of whom 이렇게 하면 안 돼. 본드가 두 개나 되니까 하나는 빼야 돼. and를 넣고 싶으면 whom 빼야 되죠. 그죠? whom 빼고 them으로 써야 돼. 됐나요? 자, 요 10번까지 정리해 놨고요. 여러분들 좀 어렵죠? 그죠? 네, 다음 파일에서 조금 쉬셨다가 또 돌아오세요. 아시겠죠?